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력 관련주들은 출발할 때 괜찮은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내년까지 우리 원전과 전력 기기 관련된 쪽 아마들 기대감도 있으실 테고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실 텐데 대신증권의 허민호 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또 조정도 최근에는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야 이거 계속 들고 가도 되나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고 원전하고 전력기기 업체들에 대한 올해 한 해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연구원님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좀 먼저 큰 그림을 좀 보면서 좀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원전부터 2025년에 총평을 말씀드리면 밑그림을 좀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한국형 원전, 미국형 원전 있을 거고 네. 대형 원전이 있고 SMR 있을 거고요. 네, 그죠. 그 안에서도 또 민간 기업들이 진행하는 거, 공기업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 여러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텐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이제 4월, 5월 정도에 트럼프의 미국 원전을 확대하는 행정명령 떨어지면서 미국 시장의 큰 그림 먼저 그려졌죠. 그리고 나서는 국내 체코 원전 수주가 이어지면서 네. 국내 APR 1400에 대한 경쟁력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민간 기업들은 미국 원전 시장에 미국 원자로에 관련되는 건설과 기자재를 공급하는 것 때문에 올해 주가가 먼저 많이 올랐죠. 그 이후에 웰싱하우스와 네. 한국 한수원과의 IP 협정 맺어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지역 간으로 구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공기업 중심의 원전에 대한 이제 한계에 대해서 좀 명확히 그려지는 부분이 그려졌습니다. 또 반면에 하반기 들어서는 원전 협정이 맺어지면서 네. 또 하나의 가능성이 매겨지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결론적으로는 밑그림이 그려지면서 민간 중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부터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원전주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네. 미국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가장 큰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연간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의 대형 원전 프로젝트를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네. 내년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네. 하반기 들어서 나와 있는 미국 대형 원전 프로젝트는 페르미니 에너지뿐만 아니라 산티코퍼, 듀크 에너지 이러던 총 한 8기에서 10기 정도의 대형 원전의 건설 프로젝트가 이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고요. 네. 인허가와 그런 과정들을 결치려면 또 한 1.5에서 2년 정도 또 추가로 걸립니다. 그 전에 뭔가 피드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작업들을 이제 사전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한미 원전 협정이 거의 좀 맺어진 다음에 내년에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공기업들이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AP1000을 건설하는 거를 한국에 좀 맡게 되는 현상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설하는데 2년, 3년 정도가 걸릴 건데 내년에 착공까지, 착공까지. 착공 전까지, 착공 전까지 네네. 2년, 3년이 걸릴 건데 그 안에 그럼 내년은 뭐 일종의 약간 모호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앞서 이제 정부 간에 뭔가 협약이 체결돼야 네. 우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주에 대해서 2026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가 궁금하거든요. 미국 원전 시장 네. 진출에 관련돼서는 현대건설이나 이런 회사를 중심으로 민간 중심으로 올해 이루어졌고요. 네. 내년부터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도 추가로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현대건설이나 두산 네. LBT 보시면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실제 계약이 뭐 엄청난 수주가 금액이 찍히지 않았으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한수원이나 한전기술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실질적인 수주를 얼마만큼 받을 것이다 확정되는 건 아마 27년, 28년 이때쯤 이루어질 거고 근데 다만 피드라든지 우리나라가 공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는 게 확정이 내년 되면 그것만으로 주가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진출을 못하더라도 민간 기업들은 어차피 미국에서 원전 지으면 네, 맞습니다. 수주를 할 거니까 그 네. 기대감이 이미 민간 기업들은 오래 어느 정도 반영됐고, 반영됐고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하고 손잡고 우리가 들어가면 공기업들도 공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가는 수혜를 거고. 받을 거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안에서 공기업이 수주 받으면 다시 민간에 내려주니까 그 이후에 민간도 나쁘지 따라 않다는 들어오겠죠. 얘기죠.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공급 부족. 올해 이제 관련 기업들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네. 내년에도 여전히 시장은 좋다라고 얘기 많이 여전히 하시던데요. 초고압전은 좋죠. 가장 현재 글로벌적으로 전력기기에 한 쇼티지가 나 있는 건 초고압 변압기였으니까요. 네네. 이게 2025년에는 2024년과 달리 그 24년에는 미국 중심의 초고압 변압기 쇼티지만 우리가 집중했었다면 네. 25년부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시아 전체로 확장이 됐었고 초고압 변압기 이외에도 초고압 차단기 그걸 확장됐었고 4분기부터는 이제 중압 쪽 전력기까지도 확장되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년부터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 용량이 커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력망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온사이트 발전도 하고 네. ESS를 설치하면서 수요를 감축시키는 영향도 같이 영향을 이제 전력망의 수요를 감축시켜주는 영향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새로운 전력기들의 수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올해 4분기부터 내년에 이어질 것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좀 올라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이 전력기기 관련 회사들 밸류에이션 너무 높아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해외 유수 업체들하고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해외 유수 업체보다 약간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주가라고 하는 건 미래의 실적을 땡겨서 움직이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미래 실적이 가시성이 높아야죠. 그리고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가장 쇼티지가 나고 있는 건 초고압 변압기 쪽이다 보니 우리나라 그쪽에서 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현재 형성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내년에 서해안 그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을 더 크게 확대할 걸로 예상하세요? 이거는 HVDC는 네. 한국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더 확장하는 국면으로 지금은 재생에너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동성을 잡아준 게 HVDC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이 커지기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되는 거는 내년에는 오히려 해저 케이블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되는 HVDC 변압기는 27년, 28년 이후에 사업자 결정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다만 동해안 쪽에 네. 일어나는 2차 HVDC 프로젝트가 내년에 좀 발주가 본격화될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이 전력기기 업체 쪽에는 호재거리들이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 탑픽 종목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전력기기 업체 중에 가장 최선 호주는 어떤 거예요? 지금 온사이트 발전과 네. 그다음에 HVDC 관련돼 가지고 수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LS 그룹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과 주 LS를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원전 얘기를 하고 원전의 탑픽은 저희가 못 들었거든요. 원전 탑픽은 어디로 네,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년은 좀 공기업 중심의 약진이 이제 기대되다 보니까 한전과 한전 기술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과 한전 기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간에 손을 잡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네. 공기업 중심으로도 원전 건설이나 이런 데 수혜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항상 저는 이제 나오시는 분들한테 약간 선택을 강요하거든요. 원전과 전력주 중에 만약에 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쪽에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원전입니까? 전력입니까? 우리 연구원님. 너무 어려운 거지. 비슷하게 가나요? 비슷하게. 네. 양쪽 다 비중을 두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력과 원전 시장에 대해서 대신증권의 허민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